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구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호조를 좀 받으면서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좋은 영향을 받아가나 싶긴 했지만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LG 그룹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LG 에너지솔루션이 발표를 했는데요. IRA 효과로 인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주가는 계속해서 저점을 좀 낮춰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그룹주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양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0.17% 하락하면서 2,3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센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79% 하락하면서 778선 지나가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그리고 전자제품, 도로와 철도, 운송 쪽이 가장 큰 강세 보이면서 현재 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좀 뉴욕 증시 힘을 받아서 좀 좋게 흘러가나 좀 기대를 해봤는데 모두 다 지금 양시장 파란불 켜면서 약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흐름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예,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제 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먼저 반응을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른 것에 대한 약간 숨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약세 국면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그렇게 이제 하락이 이제 크지는 않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이 좀 되고 있고 되고 있다는 것이 다소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증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3M, GE, 코카콜라 등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았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겠죠. 그래서 현재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실적이 양호하게 좀 나와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4차원 산업 주도 어떤 신기술주 랠리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왜 강세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어떤 흐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강달러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동성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고요. 또 리쇼링, 여러 가지 어떤 IRA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제조업 경기가 탄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수급이나 경기 이런 것들이 미국에 비해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들이 여러 요인 때문에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충격이 어디까지 이제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이제 하락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저점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차트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하고 이제 등각으로 제시를 하면은 여기서 살짝 이탈이 됐던 그런 모습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전저점을 강하게 이제 붕괴를 했기 때문에 저점이 없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점을 만드는 어떤 테크니컬한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진폭을 중심으로 위아래 이제 대칭 운동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하락이 이제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시간이 이제 거꾸로 만약 진행이 된다면은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3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5파로 완성이 되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고점이라면은 이게 당연히 저점으로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파동이 나름대로는 중요한 어떤 파동상의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현재 이런 파동들은 지난번에 이제 바닥에서도 여기에서도 나타났던 특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하락 파동의 어떤 끝자락에서도 이런 파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전저점을 이제 붕괴하는 수준이 어떻게 저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파동이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역해된 숄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역해된 숄더의 옆머리에 딱 그 정점에 또 나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간단 법은 없지만은 이렇게 어떤 그 파동이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역해된 숄더 형태로 끝났을 때는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박스권이죠. 이거는 역해된 숄더가 아니라 박스권 돌파 안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점일 확률이 많고 고점에서 3개월의 또 추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59일째 반등을 했기 때문에 3개월에 대한 어떤 흑산병은 대바닥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 빠진 것은 왜 빠지느냐? 어제가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약간 숨고르기,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게 21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추세 반전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저점에서 5일째 되던 날 21선 매매 공방이 약간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상승 다시 일주일 더 연장해서 2주째 상승하면은 이게 월봉상 주파동이 나타난다. 이런 근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 지금은 이제 숨고르기지만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현재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상승 포인트 찾을 수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우듬지판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타르 장관과 스마트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JS 코퍼레이션입니다. 버버리, 마이클 코어스 등 명품 브랜드와 또 캐주얼 의류를 OEM 방식으로 생산,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전날 낸 실적 공시가 호실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그린플러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우듬지팜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팜 테마주인데요. 이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맞춤형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또 현지에서 시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진출 가능성 또한 부각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상한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 종목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린플러스입니다. 그린플러스 오늘 또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스마트팜 테마 주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카타르 중동 진출 모멘텀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제 그린플러스는 이제 우둔지팜하고 이제 같은 계열의 어떤 스마트팜을 연구하는 기업인데 사실은 그린플러스가 현재 우둔지팜보다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시공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단일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시공 실적을 약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둔지팜과 마찬가지로 온실용 알루미늄 어떤 그 빼대 사업부터 이제 추진을 하죠. 그래서 그쪽 이 안에다가 스마트팜 IT 기술을 약간 접목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런 어떤 기술 부분들을 현재 주도를 좀 하고 있고 또 해외에 대한 어떤 수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시화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뭐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막밖에 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적은 면적에 대해서 효율을 극대화를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대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마트팜을 했을 때 뭐 시설 투자, 뭐 영농 자금, 뭐 대여 뭐 이런 부분들도 하죠. 그래서 뭐 유튜브 보면은 제대로 된 뭐 시설 투자를 했을 때는 단가마지 나오니 안 나오니 하기 때문에 중고 자재 가지고 직접 시공한 게 낫다라는 등 이런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효율적인 작은 면적에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해외 수출 이게 ICT하고 결합이 돼서 그 해외 수출에 물꼬를 좀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현재 그 컴퓨터를 몰라도 현재 농업을 현재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IT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어떤 그런 개념도 뭐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첨단 지식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무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농업이 점점점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가 잡을 수밖에 없고 식량이 또 안보 산업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플러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18,000원에서 3분의 1 토막이 났죠. 6,000원까지 났다가 최근에 오늘 이제 급등을 해줬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약간 매매 공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약간 좀 조정 국면이 조금 현재 나와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둔지팜이 연속 뭐 상한가 2번 가까이 갔는데 아직 오르지 않는 그린플러스가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린플러스가 오늘의 이제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술이 좀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산업과 함께 맞물리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 역시 첨단 기술이 함께 좀 맞물리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둔지팜이 여러 번 상한가를 갔는데 그 후발 주자로서 또 지금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그린플러스 꼽아주셨으니까요. 오후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기 종목도 2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한싹입니다.
한싹은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좀 하면서 짚어봤던 종목인 네. 것 같습니다. 10월 4일에 상장한 새내기주고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 소식 말씀해 주시면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오늘은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전체적으로 최근에 양자암호통신이 대세로 좀 작용을 내면서 또 실제 이제 신사업의 어떤 그 매출이 발생이 되는 신사업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덩달아 뜨는 부분들이 현재 그 이제 5G 쪽과 함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함께 열려지고 있고 또 이거는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하고 밀접하게 연관을 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뜰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부에서도 현재 메타버스 정부, 그다음에 클라우드 정부 뭐 이런 어떤 현재 슬로건을 걸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다시 한번 AI 산업, AI 또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 양자 암호 쪽이나 5G 쪽,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쪽을 자주 언급을 좀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싹 같은 경우는 상장 초기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이지 못했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그 두각을 나타내서 그렇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16,000원이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암호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에서 한싹이 제3세대 망간 전송 자료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수한 그 현재 종목군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한싹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 한싹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양자 암호,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섹터를 좀 자주 최근 들어서 언급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차트상으로 좀 살펴봤을 때도 단기적 상승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 부분까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빅텍입니다. 빅텍 뽑아주셨습니다. 오늘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빅텍 9%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퍼스텍도 7% 넘게 상승하면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습니다. 빅텍은 그중에서도 왜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빅텍, 퍼스텍은 많이 알려있기 때문에 전장 나면 오른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그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종목 오르면 내 종목 빠진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그 세계적으로 약간 혼란적인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산이 이제 신성장 산업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뉴스에 회자가 됐겠지만은 가장 탐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천궁2 관련된 그런 거죠.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4조 원 수출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MM 망군 부분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천궁2의 수출이 규모가 훨씬 더 초과할 수가 있다. 4조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역대급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되는데 이제 빅텍이 이쪽 전자장비 쪽이죠. 천궁2 같은 경우는 한화 시스템하고 LRG하고 이제 합세 넥슨하고 합세를 해서 이걸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고 한국형 어떤 방위 체계의 어떤 구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도 사드와 같은 아주 고고도는 아니지만은 중고도 쪽, 그다음에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급 중고도에서는 거의 체계를 갖추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궁2가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고 지금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약간은 좀 껄끄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3세계의 어떤 한국하고 적대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방위 산업이 이제 성장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빅텍이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중장기 성장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 다만 차트로 보면은 한번 이렇게 접어줬을 때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 첫 양봉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중동 부분들이 아쉽게도 확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확전이 당장 불시에된 것이 아니라 뭐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최소한 3개월 이상 뭐 장기전이 좀 될 수가 있다. 좀 확정이 되지 않으면은 한 3개월 정도 끝나고 확정이 된다면은 좀 더 약간 우크라이나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있을 우려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빅텍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빅텍 꼽아주셨습니다. 전쟁 나면 오른다 하는 종목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보다도 앞서서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대규모 수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으니까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2차 전지 도전제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어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흑연에서 박리를 한 게 그래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경우에는 관 모양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오늘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 2차 전지 도전제, 2차 전지의 물질을 만드는데 첨가제가 바로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물질을 도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도전제를 첨가를 좀 해주게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간다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살펴보면은 3원계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에다가 리튬을 넣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양극재에 좀 해당이 되고 음극재는 흑연이 있는데 흑연에다가 좀 더 첨가 물질, 그래서 리튬 이온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실리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흑연 플러스 또는 실리콘 음극재가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구성이 있는데 이걸 더 떠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첨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그래서 양극재나 음극재나 공이 이제 집어넣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물질이 바로 이제 도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제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전제의 어떤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은 현재 흑연 가지고 현재 그래핀을 만들고 그래핀이 만든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어떻게 만드느냐? 현재 앵커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그래핀을 만들었으면은 그래핀을 돌돌돌 이렇게 김밥 말듯이 말면은 탄소 나노튜브가 되는 거고, 이걸 여러 가닥으로 하게 되면은 탄소 나노튜브 섬유가 되는 거고, 이 섬유 실이 되는 거고, 이걸 현재 직물 모형으로 짜면은 탄소 나노 이제 옷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제 걸쳐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2차 전지에 적용을 해보자 했더니
제대로 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다 하느냐? 현재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그 하나의 그 음극재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 양극재, 알루미늄판, 음극재 구리판 위에 양극 활물질이나 음극 활물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활물질을 이제 도포를 했으면은 현재 음극 활물질 사이사이에 동그랗게 생긴 것이 구성되는 것이 바로 현재 CNT라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걸 동그란 것을 좀 더 자세히 해주면은 마치 이제 실타래처럼 엉켜서 있는 건데 바로 이 안에 리튬을 저장하는 부분, 리튬 이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원리는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실타래처럼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타래처럼 많이 얽혀 있으면은 이게 무슨 어떤 전기를 그 현재 전달하느냐 하지만은 리튬 이온이 여기 결합되어 있으면은 실리콘 나노튜브가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이온이 실리콘 나노튜브 안쪽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통로 구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전달하는 것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가 이런 성질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두 가지 어떤 성질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겉면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나 이온 물질이 현재 결합하기도 하고 안에 튜브 안에 통해서 이 관을 통해서 통과를 하기도 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그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제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응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도전제에는 양극재에서는 카본 블랙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전제 종류가 있는데 흑연도 있고 CNT도 있고 뭐 그래핀도 있는데 앞으로 CNT가 대세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양극재에서도 카본 블랙 대신에 CNT로 이제 대체하는 추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도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좀 더 이야기했던 어떤 양극재를 예를 들어서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점점점 형태로 돼 있죠. 그다음에 멀티월 CNT, 그다음에 싱글월 CNT라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멀티월이라는 것은 그래핀을 여러 두께업으로 해서 김밥 말듯이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싱글월 CNT가 훨씬 더 현재 자유롭게 구부릴 수도 있고 여러 방면, 다방면으로 넓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을 싱글월 CNT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멀티월 CNT는 주로 양극재에서 많이 좀 사용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싱글월 CNT 부분들은 음극재에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 이제 도전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이 화살표 도표를 보시다시피 CNT로 도전제를 했을 때는 그만큼 리튬이온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더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 그렇다고 해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정된 어떤 무게 안에 늘리게 되려면은 도전제 어떤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탄소 나노튜브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결정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실타래 뭉치처럼 뭉치게 되면은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이걸 고르게 분산을 좀 해줘야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정기적 연결 도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액이 굉장히 중요한 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파우더 기술. 이게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걸 고르게 분산해서 유지해주는 역할, 잘 뭉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펴지게 하는 펴지면서 유지하게 하는 역할,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두 개의 기술적인 영역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그 테슬라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건식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싸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싸게 만드느냐 하면은 양극재를 만들 때 이렇게 도포를 이렇게 양극 활물질 도포하고 마르고 하고 이거 시간이 엄청 많이 걸고 장비도 많이 걸린다. 이걸 다 없애고 그냥 건식 공정으로 그냥 도포만 해서 그대로 끝나고 하게 되면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하죠. 근데 이때 양극재 건식 공정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CNT 분산액, 슬러리를 가지고 이거 양극재를 만들면 코팅도 되고 건식 공정도 되기 때문에 훨씬 공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어떤 양극재를 만드는데 대세 기술로서의 CNT 공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장력들이 파급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의 2차 전지 양극재 기술의 2차 전지 기술 중에 가장 최고난도 또 최고의 어떤 그 하이 클래스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성장률이 높은 부분들은 실리콘 응급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탄소 나노튜브가 시장의 어떤 성장력이 가장 뒤늦게 나왔지만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적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은 현재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오시면은 CNT 관련된 전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흑연에서 박리를 한 게 그래핀이고 여기서 이걸 돌돌 만 게 탄소 나노 튜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건식 공정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건식 공정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탄소 나노 튜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은 꼭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 당연히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9월 21일에 소개해드렸던 코오롱 글로벌 다시 살펴볼 건데요. 어제장에서 사우디 기업 두 곳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우디 훈풍을 타고 얼마나 좀 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에서 코오롱 글로벌을 제가 이제 탑3 시간, 물론 이제 장중 특징주 시간에도 제시를 했지만은 탑3를 제공했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또 실제 수주까지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계속 연달아 가장 크게 올랐던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코오롱 글로벌이 약간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어떤 네옴시티 수주가 가능한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는, 그래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 박스권 어떤 층에 2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층 저항 자리인데 조정을 약간 보여주더라도 한 번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되면은
한번 신규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고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의 네옴시티 또 수혜주 쪽 뭐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살펴봤습니다. 9월 21일에 소개해드린 이후 오늘까지 기준으로 44%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차트상으로 현재 단기 고점 자리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조정 시에는 신규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정보는 노란톡방에서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포커스랑 관련된 수혜주들 3위부터 함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 종목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동메달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떠오르긴 합니다. 예. 그동안 EUV 감광액을 전량 다 수입에 의존을 하다가 동진 세미캠의 감광액을 좀 사용하게 됐다. 삼성전자가 사용한다 하면서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한 기업으로 좀 유명한 것 같은데요. 동진 세미캠은 이번에 탄소 나노 튜브랑 어떤 좀 연관이 있을까요? 동진 세미캠은 반도체 관련된 재료 업체, 소부장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이제 현재 일본하고 굉장히 어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퉜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국산화를 한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두각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제제품목이 포토레지스트가 딱 하나 들어갔습니다. 제제품목 중에서. 근데 동진 세미캠은 알다시피 포토레지스트 다시 말해서 이제 강광액입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 빛을 현재 빛에 저항한다는 개념인데 다시 말해서 빛을 쪼인 부분과 빛을 쪼이지 않는 부분에 이 액을 도입하면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반도체 회로 기판으로 활용을 좀 하죠. 그래서 회로가 그려지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포토레지스트 그런 부분을 좀 말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그 강광액 살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진 세미캠은 보시다시피 이런 원리로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요. 빛을 쏘는 부분하고 쏘지 않는 부분이 노란색과 파란색에 갈라지면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걸 이제 식각에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는 어떤 그 작업들도 하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스 종류가 있는데 3D 렌즈용 현재 브라크립톤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UV 공정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을 하고 양산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 과정을 완벽하게 통과된 것은 아닌데 약간 장기적 난항을 걷고 있지만은 충분히 UV 쪽도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력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미세오로 공정에 미세로 공정을 만들다 보면 회로가 많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드 마스크를 덧대서 현재 이런 깨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어떤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현재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강광액 각종 이런 부분들을 현재 개발을 좀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현재 동진 세미캠이 가장 핫 이슈로 떠올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별도로 2차 전지 이제 분산액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분산액을 만들고 있는데 스웨덴 그 AB 법인하고 합작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양산화 테스트 과정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삼성 SDI에 현재 샘플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스볼트의 공급력 도전제 스웨덴 공장의 수율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양산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메달 종목이 좀 될 수밖에 없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아직 그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의 저점과 저점이 약간 높여가는 쓰리바닥의 이 국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국면도 떠줄 수 있고 2차 전지도 떠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반도체 위주의 어떤 성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로서는 약간 덜하기 때문에 이제 동메달 종목으로 현재 제가 제시를 좀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기존에는 감광맥,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좀 잘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도전제 생산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점 때문에 동메달을 또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삼성 SDI 납품한다라는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2위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근데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너무 약화된 상태잖아요.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실적 나왔는데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6% 정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수급 자체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나노신소재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2차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기술이 있고 이걸 분산액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바로 그 분산액을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보통 양극재에서는 현재 MWCNT, 멀티월 CNT 쪽에 좀 해당이 되고 음극재에서는 현재 싱글월 CNT라고 말씀드렸죠. 이 양쪽 다 분산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음극재에서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어떤 분산액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착각하기에 현재 탄소 나노튜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탄소 나노튜브를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액을 만든 겁니다. 도전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도전제 만듭니다. 그게 아니라 분산액을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런 분산액 또는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업종 부분에 현재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CNT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현재 연마 과정 CMP 슬러리라든가 몇 쪽에서도 현재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LCD 공정에서는 중공령 실리카라는 개념 빛 반사를 줄이면서 선명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까지도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어디까지나 CNT 분산의 어떤 그 공정이죠. 그래서 공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노신소재 부분이 실제 현재 매출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극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실제 나노신소재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 그에 차지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CNT 도전제다 이렇게 좀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술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부분들을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한번 1월 달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안 빠지고 계속해서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이 나타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를 은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2위 은메달 나노신소재 만나봤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산액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 분산액을 또 만드는 곳이 나노신소재라고 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신고가 패턴 다시 한번 그려낼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종목명에 대한 힌트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힌트는 네. 탄소 나노튜브를 이 회사는 직접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내용을 알면 오 이렇게 감탄사를 외칠 겁니다. 예. 어떤 종목인지 오, 감이 이렇게. 좀 오는 것 같긴 해요. 예. 일단 오라는 힌트를 주시긴 했습니다. 예.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부터 차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카본 코리아 2023년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업체가 카본 코리아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탄소나노튬에서 제일 기술력이 좋다는 것을 이미 입증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회사명이 나타나는데 보기 전에 얼른 바꾸겠습니다. 자, 탄소나노튬은 이 회사의 업체는 현재 제가 탄소나노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기업은 싱글월, 그다음에 그 얇은 막 두세 개만 겹친 것을 신월 해가지고 TWCNT라고 하는데 신월, 그다음에 현재 멀티월 이렇게 MWCNT 이 두 개를 다 만듭니다. 현재 싱글월은 아직 기술이 덜 발달돼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에 대한 납품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TWCNT는 현재 LFP 배터리에서는 양극 현재 사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그 기술력,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이 양극재에서 사용을 하고 음극재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떤 그 기술적 성숙도가 있고 이에 대한 매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두 번째 CNT뿐만 아니라 탄소 나노튜브를 가지고 섬유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을 만들고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다른 사업적 영역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최고의 어떤 종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허 관련된 동향을 보더라도 현재 확실한 탄소 나노튜브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지만은 2차 전지에 가장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표를 정리를 해보면은 그 소수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세 개의 겹으로 하는 것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일하게 좀 생산하는 업체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단가 면에서도 다중벽하고 단일벽하고는 단가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근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소수벽 탄소 나노튜브는 유일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워낙 좋은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단일벽도 지금 양산화는 아니지만 기술을 계속해서 쌓아주기 때문에 조만간 양산 과정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최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에도 이런 도전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현재 채택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제이오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했죠. 현재 신월, TW, CNT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업체에서는 파우더 원재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1차 벤더의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나노신소재나 여러 업체, 동지세미케이나 여러 업체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분산재를 섞어서 이 업체가 현재 셀 업체 공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업체가 이제 최고의 기술력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노신소가 최고야 하지만은 나노신소재는 뭐라고요? 현재 이제 탄소 나노신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분산액을 만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레벨에서는 약간 다른 경쟁 업체에서 이걸 분산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탄소 나노튜브는 워낙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 해자 영역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이오가 최고의 기술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싱글월 어떤 캐파 다른 업체들 캐파를 보면은 거의 현재 여기서는 이제 도전하는 거에 좀 해당이 되고 멀티월 같은 경우는 이 업체에서 유일하게 양산하면서 다른 업체를 거의 압도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더 생산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멀티월에서는 최고의 어떤 기술력, 그다음 매출액이 앞설 가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지금까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더 좋은 곳이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나노신소 제가 도전제가 아니라 분산행을 만드는구나 이제 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애널리스트 나와서 모르기 때문에 탄소나무 만듭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문가가 운영하는 노란톡에 많은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메달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탄소 나노튜브를 직접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종목명에 O라는 힌트를 주셨지만 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2차 전지 도전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차 전지 투심은 좀 사그라들었지만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소재가 될 수 있겠고요. 오늘은 클라우드 관련한 섹터, 특히 5G와 관련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카타르 장관과의 스마트팜 논의로 관련주들도 함께 시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는 그린 플러스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스마트팜 관련주들 강세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서도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